%가 이런 관세율을 때리면 장사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백악관 공식 문건에 중국 관세율은 최대 245%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러분들 놀래가 살펴보니까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서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45%의 관세를 때릴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가 통상 245%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죠? 20%에다가 145%니까 165%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이렇게 245%까지 때리는 건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전부가 아니고 특정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최고 245%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주사기 같은 그런 아마 특정 상품 페타닐과 관련된 그런 주사기 같은 상품들이 245%를 때리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주사기의 관세율이 245%로 가장 높았는데 기존 관세 100%에 추가로 145%에 대해서 기존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 등장하기 전에 주사기에 대해서는 아마 관세가 100%를 매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5%를 일률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100% 더하기 145% 해가지고 245%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품목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싶어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245% 관세는 일부 품목에 대한 최대 관세, 백악관의 최대 245% 관세는 일부 특정 품목에 그러니까 주사기나 바늘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245%고 그렇지 않은 다수의 상품에 대해서는 145%.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45% 더하기 기존의 10% 합치게 되면은 165%.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 같은 뉴스위크지의 보도가 사실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4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에서는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고 245%의 미국 수입품 관세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245%가 경악할 만한 수치인데 사실은 뭐입니다. 주사기와 바늘, 주사기와 바늘 그렇게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미중 협상 서로 이제 말싸움은 막 이렇게 여러분들 격렬하게 하지만 아마 이제 결국은 목이 마른 사람들이 먼저 요청을 하겠죠. 목이 마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대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을 제대로 대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그런 조치를 미국 당국이 제공하게 되면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것을 국내 신문들이 많이 보도를 했네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의를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실렸네요. 그 내용을 갖고 한국의 한 경제신문이 기사를 정리했네요.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무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안 문제에서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은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중국의 얼굴을 세워주는 그런 전제 조건이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담당자가 선정이 되면은 무역협상에 임할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실렸네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트럼프 관세의 강경 대응을 계속해온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존중하고 무역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일정적 부분 반영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은 미국과 기꺼이 무역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서명할 수 있는 합의안을 준비할 수 있는 핵심 협상 담당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 막판까지 가지 않겠죠. 말싸움은 하지만 결국 이제 조금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좀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계속해 왔지만 행정부 내 다른 구성원들은 매파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어떤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협상안을 요구하는지를 가늠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국 측이 좀 명쾌하게 그렇게 해주면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제 두 강대국도 서로 면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 가지고 불확실성이 많이 이렇게 제거가 됐으면 좋겠네요. 중국 관리들 사이에서 미국이 중국의 현대화를 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이건 우려는 아니고 뭐 이거는 팩트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의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하게 줄여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부분 다 뭐 국방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뭐 백악관 대변인 전부가 다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 관리들이 우려 정도가 아니고 미국이 완전히 그냥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매출의 약 13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저사양 AI 칩인 H20의 대중 수출의 타결책을 마련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여러분들 미국의 상무부에서 엔비디아 이름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 허락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어제도 여러분 한 7% 정도 빠졌고 오늘도 한 10% 빠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됐네요.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편다 이렇게 이런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정책이란 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그런 패권 추구 행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언하고 행동할 수 있는 회담을 감독할 핵심 인력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국내 언론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할 거다. 뭐 어제 보셨다시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굴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뭐 저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중국하고 이런 미국이 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난 차이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굴복을 하면 중국이 먼저 굴복하겠죠. 또 설문조사를 해보더라도 중국이 굴복한다고 답하신 분들이 대개 85% 이상 나오니까 그러나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뭐로 단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겠죠. 그죠? 그래서 JP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본인이 입수한 정보를 미뤄보게 되면은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종류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가 하루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관세에 대해서 적정한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나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닥터 AI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중국은 공식적으로 협상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와 마찬가지로 책임질 수 있는 협상 대표를 임명하고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입장을 정리해주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고집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측에서 자주 나오는 중국에 대한 비방 발언을 좀 자제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정했지만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또한 미국은 중국을 국제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의 거래 단절을 요구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닥터 AI가 언제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국 보고 중국 거래를 현저하게 줄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중국을 국제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가지고 동맹국가들에 대해서 중국과 이런 교역량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좀 황량한 주장이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고려할 정도로 중국을 손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어쨌든 뭐 중국이 저는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그렇게 보니까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또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국이 얼굴을 면을 세운다는 표현이 적답하겠죠. 얼굴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조속한 시간 내에 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나오는 안들이 엄청나게 강경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강경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고 야 어떻게 이런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냐. 미국 정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가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보도가 되니까 완전히 손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본 공급 채널을 끊겠다는 거죠. 미국의 정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에서 중국 기업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도가 됐으니까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늘 한국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의 거래를 끊으라 중국과의 거래를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여러분들 수출 의존도가 20% 정도 되는데 총 수출 가운데 20% 정도가 중국에 가면 15% 정도가 미국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러면 20%를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25%에서 20% 정도 여러분들 줄어들었으니까 크게 줄어든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경제신문은 막 좀 비교적 이렇게 튀기지 않는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첫째는 인공지능 칩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 엔비디아가 지금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H20 저사양 중국 수출용 H20이라는 AI 칩을 팔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하고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계획까지 발표해서 해결된 걸로 생각했는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은 거죠. 어제 오늘 다 합쳐가 한 15% 정도 이런 주가가 빠졌으니까. 둘째, 중국 기업을 뉴욕 증시에 상장 폐지하는 것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조처까지도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뭐 거의 전쟁 수준인 거죠. 중국의 셋째, 중국의 AI 굴기에 필수인 첨단 기술과 자본을 제한하고, 넷째, 미국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중국과 거래를 끊도록 압박하는 등 지금 여러분들 소개한 네 가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조치들인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동원할 정도까지 미국이 이런 중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엔비디아 한국은 한국의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죠. 첫 번째 많이 갖고 있는 기업 주식이 테슬라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세 번째가 이런 애플, 네 번째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여러분들 15% 이상 폭락하게 된 데는 어제 H20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AI 모델 훈련용 칩을 중국에 수출한 것 자체를 여러분들 지금 금지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대례사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면을 세워주겠습니까? 단단히 결심한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 엄청나게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 전해드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게 되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중간에 이런 중간상 언론사 거치지 않고 바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단호하고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헤어질 수가 있다 이야기죠.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전략적 디커플링을 할 수가 있다. 트럼프의 행정부 1기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맡았던 로버트 하우저가 하셨던 미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현저히 줄이기 위해 가지고 완전히 갈라서야 된다.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서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 가운데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중국과 미국 문제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여러분 악건은 엊그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가로들은 안다는 거죠. 중국 사업가든 한국 사업가든 간에 미국의 시장 접근성을 포기한 것으로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통찰력이고 진단인 거죠. 그러니까 먹물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현장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접근성이라는 것이 엄청난 카드라는 걸 본인이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바마나 조지 W 부시나 다 허당인 겁니다. 사업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뛰어본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겁니다. 그걸 못 꿰뚫으면 이제 망했겠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카드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 여러분들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 가능성을 다 여러분들 전면적으로 봉쇄해버리게 되면은 그걸로 이런 중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카드를 바보 병신 같은 여러분들 기성 정치인들이 왜 안 쓰냐야 그게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고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이런 또라이인 겁니다. 천재가 천재를 못 알아보니까. 엄청난 여러분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보통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강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여러분들 수백 개 지금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 전부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겁난 겁니까? 엔비디아가 만드는 중국 수출용 저사양 AI 칩인 H20 수출을 통제하면 중국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이 약 3에서 6%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엔비디아는 17조 정도의 손실을 볼 것이다. 매년 17조 원을 보는 겁니다. 그게 주가가 아마 오늘 폭락한 거죠.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폐지는 기술 기업의 자금줄을 끊기 위한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286개로 시가총액이 1569조다. 시진핑은 여러분들 이런 걸 두고 미국의 이름 덕본 게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한국의 좌파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이름 덕본 게 뭐가 있노?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우리 상품이 싸가지고 자기들이 산 거지 우리가 미국에 덕본 게 뭐가 있노? 1년에 뭐 한 600불 정도 남겼다고 치자. 그게 뭐가 덕보노? 우리가 여러분들 물건 잘 만들어서 판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진핑이 생각하고 이런 좌파들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이런 관대한 시장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뉴욕 증시란 플랫폼에 1569조 원 정도를 조달할 수 도와준 겁니다. 아니 미국 투자자들이 돈이 되니까 상장시켜 준 거지 우리가 무슨 덕을 봤나 이렇게 하니까 뭐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지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약간 쇼크를 먹었습니다. 야 세상에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단된 중국 기업이 286개를 여러분들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엄청난 뉴스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또 하나는 동맹국들 하여금 뭐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중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멕시코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우회 수출을 금지시키려고 하니까 동맹국들이 교역량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 거지 평화시에서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중간 상인 언론이라고 불리는 중간 상인들을 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여러분들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의도적으로 매일 갖습니다. 매일. 이런 일은 언제 했는가 하니까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당시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해부하는 작업들을 계속했는데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을 매일 들어가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정책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으면 투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그 어느 언론도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 오늘 공병호 TV 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못 하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자기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 have your own view입니다. have your own view.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관계없이 자기 관점이 분명하고 자기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본 적도 없고 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공병호식으로 만들어서 방송하는 겁니다.
5년간 부정선거 열심히 다뤘고 칼같이 이름 정리하고 이름 그다음에 그냥 국제 이슈로 돌아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여러분들 갑자기 방향을 선회할까 숙고한 다음에 결정한 겁니다. 해결 안 될 일에 더 이상 내 인생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기에 심혈을 기울인 여러분 그런 유튜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느냐. 이 트럼프를 이해해야 여러분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고 트럼프를 이해해야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트럼프를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은 나오지 못이지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유익한 많은 가치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아침에 방송 보지 못하신 분들은 밤에 또 재방되면 재방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지만 대단한 시대지 않습니까? 매일 한 2시간 정도의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하고 거의 동조와 똑같은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시대인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여러분들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냥 저하고 여러분들 2시간 정도 그냥 꼭 같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힘이 세지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이 꾸무리님께서 나라가 큰일입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뭐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단적 선택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야기죠. 이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SNS인 여기서 보게 되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국내 문제는 남부 국경을 지키는 겁니다. 남미로부터 불법 이민자가 입국하는 것 그걸 막는 겁니다. 이런 점을 민주당 정부가 잘 못해온 겁니다. 아니 자기 나라 여러분들 국경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선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를 중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로부터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지금 국내 문제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막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지금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 미입국자를 취임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게 효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 톰 호맨 이 양반이 그 미입국을 막는 그런 그 업무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니다.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남부 국경선이 됐다. 무슨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불법 미입국자가 가장 적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신문은 뭐 다른 방송은 이제 언급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가짜라고 생각하니까 팍스 뉴스만 이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톰 호만 수장이 나와 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불법 미입국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미국의 중산층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국자인 겁니다. 기성정치인과 달리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교 이런 교수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엘리트고 미국에 이런 열심히 일해서 보통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야 도널드 트럼프가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대통령 이름 세금 받아 일하면서 국경에 이런 불법 이민자가 여러분들 유입이 되고 불법 이민자에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걸 제공해 좀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누구 불렸으면 선거하게 하는가. 세상에 이러면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 함께 이러면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중국에 이런 북한이 먼저 먹히는 거죠. 아니고 한국이 먼저 먹힐 것 같습니다. 저는. 물렁물렁해 가지고. 세상에 이러면 어느 나라에서 영주권자한테 투표권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이 나간 거지. 정신이 나간 겁니다. 물렁물렁하면은 가장이 물렁물렁해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은 그럼 가족들이 죽지 않습니까?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배 엘리트들이 물렁물렁해 가지고 돈에 넘어가고 미인에 넘어가고 술에 넘어가가 뭡니까? 나라 정책을 바꿔주게 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세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죠? 한족들 뭡니까? 쿼타를 1년에 한 200만만 좀 불려놔라. 그거 한 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규정이나 시행령 바꾸고 나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입장은 남부국경에 여기 보시면 오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잘 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 특히 살인자와 마약상 그리고 전 세계 교도소와 정신기관에 출소한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밀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살인자들과 깡패들을 미국으로부터 내보내는 것은 제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출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 맞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자기 나라 백성을 생각해야 되지 불법 이민자를 왜 받아들인 겁니까? 인권을 생각해서 추방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인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아마 미국의 국경 페트롤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뱅크란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가 미국 국경순찰대 책임자 마이크 뱅크스는 국경순찰대의 사기같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요원들 모집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인력을 보충하는 국경 순찰대 인력을 보충하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아마 이 통로를 잘 이용하는 모양이죠. 델리오 섹타라는 그런 브릿지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너무 많이 오는 모양인데 현저하게 이제 숫자가 줄어들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남북국의 불법 밀입국자 건절 및 추방에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하나 주제는 미국 대학의 명문 대학의 좌경화 경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거죠. 문화전쟁 어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다뤘죠. 미국 대학이 좌경화된 겁니다. 특히 미국의 동부 대학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엘리트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기자들로서 미국 대학의 교수로서 그다음에 월가의 여러분들 투자 전문가로서 장문의 글을 오늘 올린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압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자기의 본래 길을 잃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압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버드 대학교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임 뉴욕 시장과 전임 시카고의 시장에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이자 가장 무능한 두 명의 전임 시장을
하버드 대학교가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와 수수료를 제공하고 교수로 채용해서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미국의 지방관리와 정부에 대해서 강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관리들도 많이 유학하는 곳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행정대학원이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이제 뭐 선거에서 낙마한 두 전임 시장을 채용했다는 거죠. 이 두 급진 좌파 바보들은 무능과 악에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두 도시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거의 모든 깨어있는 급진 좌파 학생들과 소위 미래의 리더들에게만 실패를 가르칠 수 있는 바보 쉐네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쉐네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영화 한번 보시죠. 쉐네니까 쉐네를 어떻게 그거를 조롱하는 뜻이 버드레인이네요. 뇌가 작다는 뜻이니까 바보 천치란 이야기죠. 미국 의회에서 하버드를 크게 당황하게 만든 그들의 표절 대통령에 대한 최근의 과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무슨 표절을 한 모양이죠.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이 극도로 무능한 여성을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책으로 옮겨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하버드 총장 대통령이 아니고 하버드 총장 하버드 전임 총장이 여성이었는데 표절 시비에 머물렀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그냥 해고하지 않고 그냥 보직 변경만 한 거죠.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교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의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하버드는 더 이상 괜찮은 학문의 장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세계의 위대한 대학이나 대학 목록에 포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버드는 농담이고 정오와 어리석음을 가르치며 더 이상 연방기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 입장을 옹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생각 가지신 데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 멋지게 썼습니까? 하버드가 좌파 교육의 온상이 됐다는 겁니다. 하버드가 급진 좌파 워커 레디칼 랩트 인사들만 채용해서 실패를 가르치고 있다. 전임 총장이 여성이고 클라우디 게이로 영구 표절로 여러분들 오명을 받았던 거죠. 하버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반엘리트주의 메시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됩니다. 하버드를 좌파적 이데올로기 중심주로 묘사하고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하버드의 DI 다양성 평등 표용 정책과 친팔레스타인 시위 대응을 문제 삼아 학문적 자유와 반유대주의 논란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좀 거칠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제 여러분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전쟁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하버드가 계속해서 그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비영리 단체에 주어지게 되는 세금 면세 혜택을 없애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아무나 할 수가 없죠. 너무나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월스트리트이 크게 다뤘는데 트럼프가 위협했다. 하버드의 면세 혜택자 지위를 뒤엎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하버드의 비관세
비과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연방자금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 이제 자유민주인님이 공 박사님께 여쭈겠습니다. 주식 SMH 매월 적금식 구입해도 될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SMH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섹터 주식인 SMH 지금 한 200불 정도 될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역사상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그다음 돈이 조금 떨어지면은 20불 단위에 살 수 있는 SMHX SMHX도 여러분들 두 개를 하시죠. SMH하고 SMHX 목돈이 좀 있으면 SMH를 사서 모으고 그다음 조금 여러분들 돈이 떨어지면은 SMHX 그런 20불이니까 10분의 1 가격이니까 지금 이제 SMHX는 미국의 대표적인 팹리스 반도체 설계사를 모은 거니까 한 10년 지나면 제가 볼 때 한 8배 정도로 성장할 것 같아요. 지금 20불 수준이니까 28에 16 한 160불이나 200불 수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뭐 제가 투자 권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셨으니까 자유민주주의님께서 주식 SMH 매월 조금씩 사면 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방송 듣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SMH를 한 70% 하시고 그다음에 SMHX를 한 30%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SMH를 샀는데 돈이 한 뭐 140불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SMH 주식을 한 주 더 살 수 없잖아요. 200불짜리니까. 그럼 140불이면 20불짜리 7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SMHX 그렇게 사시면은 그러면 두 개 갖고 있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SMHX의 성과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작년 또 8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반에크 그룹이 반도체를 잘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에크 그룹의 상품들이니까 두 개 다. 그리고 8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데이터가 드물기 때문에 SMH ETF하고 SMHX ETF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자료가 1년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 자료를 보더라도 SMHX도 상당히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SMH 70% SMHX 30%. 그래서 SMH 사고 돈이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게 잔돈이 생기면은 그럼 뭐 SMHX는 한 22불 20불 지금 엄청나게 쌉니다. SMHX가 25불에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21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도체 이 상장 지수를 사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입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반도체 투자하시게 되면은 그냥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SMH 70% SMHX 30%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매월 그냥 적립식으로 해서 시간 길이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겁니다. 참조 이제 결정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뭐 오르고 내리고 뭐 그렇게 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MH 주식은 반도체 불황에 걸리게 되면서 50%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사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시고 이제 하버드 총장이 이제 거부를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국외 조건을 수용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버드 비과세 지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트럼프 관세 협상 이제 일본 케이스네요. 일본이 협상한 것이 준해가 이제 한국 협상이 한국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본과 관세 협상을 4월 17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내일 관세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의 의제는 관세뿐만 아니고 일본 주둔 미군 군사 비용 부담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서 그런 교역의 공정성 그리고 제가 그 협상장에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재무장관 그다음에 상무장관이 함께 참가할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일본과 미국의 모두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진두지휘했고 한덕수 또 권한대행이 영어를 참 잘하십니다. 주미 대사도 지냈고 했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그렇게 책임 있는 분이 지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본과 관세 방위비 협상 전부를 다 해가지고 주일 미군 등 패키지 딜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특히 일본은 한국과 대미 흑자액이 비슷합니다. 한 600억에 700억 불 미군이 주둔하는 등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한국이 시작하는 다음 주 협상의 일종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글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장관 투톱 체계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 적 협상 그 실무자들은 두 사람이 책임을 질 것으로 봅니다. 관세와 방위비 등을 함께 묶어 가지고 패키지 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방위비 부담을 더 하게 되면 관세를 더 낮추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또 하나 크게 등장한 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워낙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와 달리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가솔린 비용이죠. 차량에 여러분들 미국은 늙지 않습니까? 늙기 때문에 차가 발과 같은 거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들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갤런당 가스비가 얼마냐 뭐 4불 여름 50센트 이렇게 하던 것이 대부분 3불대로 지금 떨어졌으니까 가장 미국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 달걀 가격 이런 것보다도 가스비죠. 자동차에 집어넣는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4불대에서 3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아주 피부로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가 잘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뭘 보고 가장 먼저 합니까? 가스비가 떨어진 겁니다. 가스비가. 왜 그거 여러분들 트럼프가 여러분들 오일을 많이 생산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가스비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거든요. 뭐 미국인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가스비입니다. 가스비.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개 차를 하게 되면 다 이제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가득 채우는데 뭐 70불 80불이 든다. 여러분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갤런당 4불에서 갤런당 3불대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만 없는 겁니다. 언론들이 막 때리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상품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가솔린 비용, 글로스리 비용 그 외 모든 것들이 가격이 지금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레코드 넘버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언론들이 하도 두들겨지니까. 자, 미국 주류 언론들은 엄청나게 싫어하죠. 맨날 욕을 하니까. 미국 주류 언론들과의 전쟁 그들은 모두 가짜 뉴스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싫어하는지를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와우 가짜 뉴스 MSNBC는 사실 CNN이라는 깨진 방송 재난보다도 훨씬 나쁜 시청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NBC라는 병든 네트워크를 보유한 컴캐스트는 NBC를 MSNBC와 분리하여 소송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두 회사의 소유주자 회장인 브라이언 로버츠는 방송의 무결성에 불명예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싫다 이야기죠. 언론에 워낙 당했으니까 잘한다는 언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가짜를 이야기하니까. 요즘에 이런 보시기는 공병호 TV에서 한국의 주류 언론들 많이 소개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역질이 나니까 거짓말 하다 하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MSNBC의 시청률이 정말 형편없다면서 CNN과 별 차이 없는 방송 재앙이라고 비난합니다. 이 두 개 방송국을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웁니다. MSNBC와 CNN은 트럼프와 그의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자주 내보내고 트럼프를 이를 편판적이라고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컴캐스트가 두 개 회사를 다 소유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 그냥 쏘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안 좋아하겠습니까? MSNBC와 CNN, NBC는 트럼프 행보의 정책에 비판적이고 트럼프는 이를 가짜뉴스로 몰아 반대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한판 붙는 겁니다. 언론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런 위기에서는 SNS 하나 만들어서 트루스 소시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보고 뭡니까 중간에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해석하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과 이후에도 MSNBC와 CNN은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로 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거짓말하니까. 거짓말하니까. 그 직거래하는 대통령인 겁니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너무나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겁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여기서 송경희 님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합니다. 사는 게 불안하지만 우리는 또 좀 더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주제가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 제가 일론 머스크